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소개할 때마다 약간 본업은 멜리트 저널 일다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이 책을 썼고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중이고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건 앞서서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태국 지엘에 빠지면서 네, 태국 지혜를 입덕하게 되면서 약간 처음에는 그냥 보는 걸 즐기다가 어떤 지점에서부터는 제가 이 책을 쓴 과정과 좀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 콘텐츠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했고, 특히 이제 퀴어 당사자로서의 의미에 저는 항상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런 콘텐츠가 나오고 이것이 키워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번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크게 이런 순서인데요. 일단은 왜 이제 태국 GL이 지금 GL도 그렇고 BL도 그렇고, 사실은 GL, BL의 부상이라고 했지만 네, 주로 GL 얘기만 할 것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BL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거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 태국 GL, BL이 어떻게 요즘 굉장히 여러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왜 가능했는지, 왜 태국에서는 이런 콘텐츠가 계속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흥행이 되고 제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제 퀴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이제 그래서 미디어에서 재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결론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태국 지혜 드라마를 봐라. 이것이 저의 결론인데, 아무튼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저희 트레일러 제일 처음에 나온 작품이 이제 여기 상단의 그림에 나와 있는 프린과 베키라는 주인공의 지금 후속작인데, 사실 태국 GL, BL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겟더 시리즈라는 작품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BL 이야기부터 살짝 먼저 하자면, 왜냐면 BL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죠. BL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BL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보진 못했지만 호르몬즈라는 시리즈에 이제 서브 플롯으로, 주인공은 아니고 서브 플롯으로 이제 게이 커플, 게이 서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좀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러브식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BL 드라마로서 최초로 2014년에 나왔고, 아마도 그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소투스랑 투게더는 워낙 진짜 유명한 작품이고,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목이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 말고도 BL 작품들이 2014년 이후로 계속 많이 나오면서 태국 BL 드라마가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태국 BL 드라마가 크게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GL 드라마는 BL에 비해서는 이제 늦게 시작이 됐어요. 겟더시, 제가 말씀드린 겟더 시리즈라는 작품이 2022년 11월에 이제 방영이 돼서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년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죠. BL이 처음 나오고 나서 2022년에 겟더시가 나왔고요. 총 12부작이고 이 드라마는 지금 유튜브에서 무료 시청이 가능한데, 전체 에피소드가 총 8억 뷰가 넘는 그런 이제 뷰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다만 이제 이 드라마에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애환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팩토리라는 작은 제작사에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만든 이제 공동 대표 중에 한 명이 BL로 성공한 배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혜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투자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사비를 털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돈이 빌려가지고 거의 울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혜를 사실 BL이 이 정도로 인기가 얻었음에도 지혜를 막상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없었다는 점, 그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는 시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갭더시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 갭더시가 굉장히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갭더시를 찍기 전에 프린베키가 다른 BL 드라마에서 서브 커플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이 갭더시가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2021년에 이제 밀크와 러브라는 또 CP가 있는데 그들이 또 BL 드라마 배드버디라는 드라마에서 또 서브 커플로 등장을 해서 밀크 러브도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이게 23.5라는 드라마, 지혜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2021년이고 이 프린베키의 그 서브 커플로 나왔던 작품도 2021년이고 2022년 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왔고 그리고 2022년에는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잉롯이라는 인파와 샬롯이라는 CP가 탄생한 해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 CP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드라마나 영화를 위해서 맺어진 그런 배우가 아니라 2022년 미스 그랜드 타일랜드라는 태국 미스 대회에 참가한 출연자들이었어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이때 막 참여자들이 그 온라인으로 서로 라이브 하면서 만나고 이랬는데 인파가 샬롯한테 플러팅을 막 하거든요. 인파는 심지어 오픈이 바이예요. 자기 커밍아웃을 해서 자기는 바이 섹슈얼이고 얘기를 했고 어떤 라이브에서 샬롯이 나는 사실 그냥 헤테로고 여자 만나본 적 없어. 그랬는데 인파가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플러팅을 날리는 이 영상이 틱톡에서 100만 분지 1000만 분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흥행을 하면서 태국에서 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이들은 CP가 된,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드라마도 찍게 되고 했는데 이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이들이 탄생한 것도 202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약간 2021년, 2022년에 있었고 어쨌든 갭더시가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그 갭더시 이후에 갭더시가 성공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2023년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거의 지혜 드라마가 10작품 넘게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가? 제가 이렇게 난리인가라고 썼는데 진짜 왜 이렇게 난리인가? 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가?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지혜 콘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없기 때문에 태국에서 이렇게 지혜 드라마가 나온다? 다들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나왔대 이러면서 다 뛰어가는 거죠.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몰리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약간 우픈 현실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이제 앞에 트레일러 다들 보셨잖아요. 어떤 퀴어 영화에서보다 키스씬이 많이 나옵니다. 느끼셨죠? 그러니까 로맨스, 사랑, 연애 그냥 다 때려 넣어요. 다 때려넣고 우리는 퀴어 베이트 이런 거 취급 안 해. 그냥 확실한 것만 보여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보여드립니다요. 그런 스탠스로 굉장히 이게 물론 막 로맨스를 꼭 보여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꼭 우리 삶에 뭐 로맨스가 다는 아니고 그게 엄청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다만 이게 동성애를 하는 퀴어 캐릭터들이 그동안 뭐 영미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캐릭터들이 미디어에 등장했을 때 취급되어온 방식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죽고 막 사라지고 갑자기 애가 사라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재현되어 온 그런 역사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로맨스, 사랑, 연애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귀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의 우울한 역사를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태국 GL의 특징은 주인공의 케미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케미가 굉장히 좋고, 제가 약간 CP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CP가 커플의 그냥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태국의 독특한 이 CP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아까 앞에 겟더시를 찍은 프린과 베키가 이제 프린 베키라는 CP명인데 이들이 약간 K-pop 아이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처럼 계속 같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앨범이나 싱글을 같이 내듯이 드라마를 계속 같이 찍는 거죠. 그래서 프린 베키만 해도 지금 겟더시 찍고 나서 영화도 둘이 찍었고, 로얄핀이 또 작년에 나왔고, 지금 이제 내년에 아마 크레니움이 나올 거고, 또 다른 커플들과 하는 또 드라마에 같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거의 K-pop 아이돌 그룹처럼 같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팬미팅도 같이 하고, 심지어 광고도 같이 찍고, 막 화보도 같이 찍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이 덕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몰입하기 좋다. 그런 또 장점이나 단점, 약간의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점들이 덕후몰이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팬들이 계속 이렇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퀴어 팬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요. 다들 뭐 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성도가 높고, 지금 이 태국 GL 팬덤들 보면 주로 이제 영미권 퀴어 서사를 보던, 이제 영국이나 미드에서 퀴어 서사 나오는 거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던 팬들과 K-pop 아이돌들이 약간 알패스하면서 착즙하던 그런 팬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거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보면 트위터 같은 데도 보면 지금 태국 GL 파는 덕후들 중에 K-pop 아이돌 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제 트위터 인장에 보면 다 그런 K-pop 아이돌 인장 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이 지금 대거 몰려 있다. 특히 약간 5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그리 좋지 않거나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퀴어 서사가 별로 없는 나라, 한국 같은 국가들,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퀴어들이 이쪽 태국 GL로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약간 어떤 인종적 장벽이 좀 더 낮고,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한 문화권이라서 이제 드라마 같은 내용을 보면 좀 이입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약간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태국 GL 뭐 비에도 그렇고 나오는 배우들이 물론 이것도 어떤 스탠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탠스를 하더라도 LI로서의 그런 발언이나 그런 활동 면모들을 보여주고, 심지어 커밍아웃을 한 당사자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도 약간 팬들이 좀 뭔가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점도 태국 GL의 지금 장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태국에서는 이런 GL 콘텐츠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나, 이거 덕후로서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왜 태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를 저도 나름 계속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한국과 달리 태국은 불교가 중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막 동성애 반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막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반대한다는 얘기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지만 어쨌든 적대적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좀 태국에서는 예전부터 미디어에 LGBT 캐릭터들이
종종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재현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등장했었고, 어떤 지점이 있는데 사실 태국이 군부 정부가 예전까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 정부에서 봤을 때 이 태국 GLP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게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핑크 워싱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열려있는 국가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정치 쪽에서도 이제 좀 캐치를 해서 그런 거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요즘 보면 이제 태국 정부에서 이제 BHL 콘텐츠 만드는데 지원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 이 산업이 지금 돈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아버렸다. 정치 쪽이나 이제 산업에서도 GLP의 배우들을 이제 고용해서 자기네 홍보 엠버서더니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그 물건이 해외 팬들한테도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효과? 본인들이 노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얘기는 좀 더 깊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마 추후에 다음 달 정도에 퀴어 영화 연구그룹에 제가 글을 기고를 했는데 그 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글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미디어에서의 재현이 3분 남았다고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왜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책에 다 썼어요. 책에 다 썼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책에 다 썼고,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서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번에는 맨날 내 얘기만 하면 너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트위터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외 팬들 대상으로 약간 태국 GLP의 드라마의 증가와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한 질문이 태국 GL 드라마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드냐라는 건데, 가장 많은 응답이 행복하다였고, 그 외에 이제 자랑스럽다, 만족스럽다, 신난다, 그리고 대변된 것 같다, 내 얘기가 대변된 것 같다, 그리고 희망적이다, 공감이 된다, 감동적이다,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았던 말은 덜 외롭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게 나를 덜 외롭게 한다, 그리고 약간 심장이 간지러울 정도로 너무 설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 태국 GL 드라마가 퀴어인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굉장히 또 다들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약간 보면서 거의 울컥했거든요. 내용들 보시면 이제 사실 나는 내 자신에게 진실된 적이 없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저 마지막 보이시죠? 내 안에 깊이 뿌리낸 상처를 존재조차 몰랐던 상처를 치유한 느낌이다 라는 답변을 주신 분도 있었고, 약간 여기서 이제 내 모습이 이렇게 반영된 걸 보면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하나의 빛이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는 오픈된 분위기긴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식이나 내 손주만 아니면 된다,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 BL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게이 남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 근데 GL은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왜냐면 GL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이상하게 여겨졌고 일부 소수만의 이야기처럼 취급됐다. 근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이제 전환점이 됐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퀴어에서 미디어에서 퀴어 재현이 좀 늘 나쁘게 안 좋게 그려졌던 거, 비극적인 결말, 고통, 상실 이런 식으로 끝났었는데 이 드라마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좀 투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 답을 써주신 분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여튼 갭더 시리즈를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이거를 10대 시절에 내가 봤으면 나한테 더 큰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만 이제 영향을 나한테는 크게 주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왜냐면 부치 캐릭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건 즐겁고 좋다라는 거고. 사실 태국 지혜 드라마의 아직 이제 단점이랄까? 부치 재현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제 이런 재현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들 뭐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그 드라마 봤어?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퀴어 성소수자 이슈를 무겁게 던지지 않고 근데 이 드라마 봤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런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들 이런 컨텐츠가 많이 등장할수록 사람들이 커밍아웃할 용기도 얻게 된다라는 지점.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왔을 때 자주 보면 볼수록 아 괜찮은가?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다라는 거. 여튼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남겨주신 분도 어쨌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냐라는 질문도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답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튼 부치가 없으니까 부치도 나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막 시즌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장르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레이 아나토미처럼 막장이 시즌이 굉장히 많고 막장인 그런 드라마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자율성, 주체성이 담긴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답변이 대체로 좀 비슷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혜 드라마를 보시라는 저의 결론인 거고 제 앞에 트레일러를 본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왜냐면 고래상점, 온리유 그리고 하모니 시크릿이 이제 고래상점이 다음 주 첫 방이고 온리유랑 하모니 시크릿이 다 다음 달 이제 첫 방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나올 드라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빠진 작품들도 몇 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직도 2025년에 나올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요 이곳으로 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함께 덕질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 늘 함께하면 뭐든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튼 함께 하셔라. 제가 타일랜드 이즈 퓨처라고 써놨어요. 태국이 미래다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